남편이 몰래 풀어버린 정관수술. 아내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과 몸 그리고 미래를 뒤흔든 끔찍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영 씨는 두 딸을 키우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남편 태호 씨와 결혼 10년이 되어 갑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서로 존중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솔직히 육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째 때는 그래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그럭저럭 버텼지만 둘째 낳고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딸 둘이 있으니 이제 아이는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동의를 했고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딸이 거실에서 놀다가 어지럽혀 놓은 장난감을 치우고 딸들을 재웠습니다. 지친 몸을 이완시키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먹은 것이 체했나? 지영은 소화제를 찾아서 먹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일을 시작하려는데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지영은 몸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무겁고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것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웃으면서 셋째 가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지영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면서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영은 조퇴를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내과를 갔는데 청진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서 약만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울렁거리는 증세는 가라앉지를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혹시 모르니까 자궁 쪽 이상일 수도 있으니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산부인과를 가면서 생리를 언제 했는지 기억을 해냈습니다. 생리가 2달이나 안 나온 사실을 이제야 생각하고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지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수술이 잘못되었을 리도 없고 만일 잘못되었다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에 이상이 온 걸까? 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진료실을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지영의 이야기를 듣더니 일단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이 어렴풋이 잡히고 의사는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이는 게 6주 된 아기입니다.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정관 수술했거든요. 확실해요. 정관 수술 후에도 아주 드물게 풀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혹시 남편분이 재시술 받으신 건 아니에요? 지영과 아이를 그만 낳기로 하고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이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영의 뱃속의 아이는 뭐란 말인가? 지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 지영은 남편의 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고 있는 거 있어?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임신했어. 그게 무슨? 나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당신이랑 잔 일밖에 없는데. 내가 동정녀 마리아도 아니고 어떻게 임신이 될 수가 있어? 그제서야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임신했어. 사실은 나 몇 달 전에 정관 수술 다시 풀었어.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언제,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엄마가 계속 딸만 둘이니까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나도 뭔가 남자로서 자격이 없는 느낌이 들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랬어. 지영은 분노로 가득 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 몰래?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 내 남편 맞아? 그래서 내 몸, 내 삶을 대가로 당신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당신은 단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그게 가족이야? 지영의 눈엔 눈물이 맺히고 그녀는 복받친 감정에 몸을 떨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지영은 침대에 엎드려서 오열을 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습니다. 남편과는 말 한마디도 하기 싫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냈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아빠 정관 수술 푼 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낳으라 하셨다면서요. 내가 그 애한테 말하긴 했지. 딸만 둘인데. 아들은 있어야지. 너도 좀 이해해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시더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지영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딸만 둘이잖니.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내 남편도 체면이 있지 않니? 지영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체면요? 그럼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책임, 그건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이 낳고 키우는 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가 애 낳고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 웬 유세를 떨고 그러니? 그럼 제 인생은요? 제 몸은요? 애 낳고 키우는 건 전데요. 왜 제가 동의도 안 한 일을 이렇게 당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차가운 말로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깟 일로. 임신했으면 기뻐해야지. 지금 그게 울면서 따질 일이냐? 집에 돌아온 지영은 두 딸을 재우고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애 낳는 기계로 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어? 나도 고민했어. 근데 말하면 넌 무조건 반대할 거잖아. 그냥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했어. 그래서 날 속였다고. 그건 범죄야. 배신이라고. 남편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임신한 애를 뗄 거야. 지영이 남편의 모습을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다시 조용한 말로 지영을 달랬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낳자. 이건 돌이킬 수 없어. 나 당신 용서 못해. 우리 이혼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지영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다음 날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지영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들어주었습니다. 임신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명백한 신뢰 파기입니다.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다만 임신 상태라면 법원이 조정과 설득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보다 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남편을 더 이상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배 안에 있는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참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더는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이라는 한 생명을 품는 중대한 일을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몰래 해서 준비도 안 된 지영의 몸과 마음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가족이라면 그 어떤 문제도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희생하고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지영 씨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